첫 전화 제가 직접 받습니다. 자타공인 차덕후 저 조코피가 추천하는 장기 렌트와 리스, 코피 빵빵, 취등록세, 보험, 정비, 비교 견적까지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선택만 내리시면 됩니다. 차량을 출고하는 순간까지 제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코피 빵빵으로 연락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코피TV의 이민재입니다. 오늘은 조현일 해설위원 없이 저 혼자서 이번 컨텐츠를 찍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LA 레이커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최근 달라진 역할에 정말 많은 이 미국 현지에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는 1, 2옵션이 아닌 3옵션 가자미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레이커스가 더욱더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와 JJ 레딕 감독의 어떠한 대화가 이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르브론 제임스가 인디애나와 뉴욕 닉스, 미네소타 이 세 경기를 결장했었거든요. 3월 7일부터 11일까지 결장한 뒤에 시카고와 덴버 너게츠, 휴스턴전을 소화했습니다. 최근 3경기 기록을 보면은 르브론 제임스의 비중이 많이 적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루카 돈치치는 평균 39.8분 동안 39득점, 9개의 리바운드, 8.7개의 어시스트, 2개의 스틸, 1.3개의 블럭, 야투 성공률 49%, 3점 슛 43%를 기록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브스도 마찬가지로 활약이 괜찮은데 평균 41분 동안 25.7득점, 5리바운드, 6어시스트, 2개의 스틸, 야투 성공률 50.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브스가 종아리 부상으로 장기 결장한 이후에 돌아와서 아직까지는 컨디션 자체가 많이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경기력이 꽤나 괜찮거든요. 직전 15경기에서는 30득점 이상 경기가 단 한 번밖에 없었는데 최근 4경기에서는 30득점 이상 경기를 3번이나 기록할 정도로 리브스의 득점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 휴스턴전에서는 40분 동안 야투 성공률 27.8%에 그치면서 조금 아쉬운 활약을 펼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컨디션 자체가 많이 올라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르브론 제임스는 평균 35.3분 동안 17.7득점, 6개의 리바운드, 5.7개의 어시스트, 2개의 스틸, 야투 성공률 5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이번 시즌 평균 기록을 보면은 20득점 이상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득점도 많이 저조하고 전체적인 볼륨 자체가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르브론 제임스가 3옵션, 그러니까 이 가자미 역할을 받아들이기 위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르브론 제임스의 최근 3경기와 이전 12월부터 2월까지의 기록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볼 소요 시간 자체가 평균 4분이었다가 최근 3경기에서는 2.4분으로 줄어들었고 야투 시도는 16.5개에서 13개로, 득점은 22.1득점에서 17.7득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3경기 표본 자체가 많이 크진 않습니다만 이러한 기록과 함께 경기력으로 봤을 때 르브론 제임스의 변화는 우리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3옵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JJ 레딕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커리어 내내 볼 점유율이 높았던 1옵션이었다. 나는 그가 얼마나 이기고 싶어 하는지 잘 안다. 비록 그 모습이 예전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그는 이 팀의 승리를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지난해 돈치치가 합류했을 때부터 르브론은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 했다. 그는 돈치치와 리브스가 볼을 소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세 선수가 함께 코트에 있을 때 르브론의 볼 소유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레이커스는 루카 돈치치와 오스틴 리브스의 팀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르브론 제임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JJ 레딕 감독은 르브론에게 어느 정도 희생과 양보를 이야기하고 있고 르브론이 여기에 잘 따라주면서 최근에 경기력이 올라왔다는 레딕 감독의 인터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르브론 제임스의 3옵션 역할은 JJ 레딕 감독이 요구하고 강제적으로 주입시킨 부분이 아니고 르브론 제임스도 스스로 느끼고 이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르브론 제임스 인터뷰에 따르면은 나의 희생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곧 팀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팀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이길 때 모두가 성공하는 법이다. 이것은 희생이다. 나는 내가 여전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지만 이 팀에 무엇이 중요한지가 더 우선이다.
나는 팀의 중요한 역할에 맞춰 적응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오직 그것뿐이고 승리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가치다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르브론 제임스는 돈치치와 리브스가 팀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신이 볼핸들링과 함께 득점 전면에 나서게 된다면은 팀 케미스트리를 해칠 것을 알고 최근에 가자미 역할을 더욱더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인터뷰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르브론 제임스가 무언가 좀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팀에 녹아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레딕 감독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르브론과 그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는 팀의 승리를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돈치치와 리브스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 그 나이에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레딕 감독은 르브론 제임스와 최근 그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훌륭한 대화였다고 레딕 감독이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할 변화에 대해서 레딕과 르브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변화에 대해서 수긍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러한 대화가 현재까지의 경기력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레이커스 팬들로서는 최근의 경기력 아주 볼만할 것 같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팬들도 르브론이 최근에 이 볼륨 자체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팀 플레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공을 살리기 위해서 이 다이빙하는 그런 헛슬 플레이들,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이 많은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도 즐겁게 경기를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르브론의 변화에 대해서 현지에서도 칭찬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뉴욕포스트는 조던은 2003년 은퇴할 때 워싱턴 위저즈 1옵션이었다. 코비 브라이언트 역시 2016년 LA 레이커스의 1옵션이었다. 여전히 정상급 기량의 르브론이 롤플레이어가 되는 것은 믿기지 않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마이클 조던과 코비 브라이언트는 모두 은퇴할 당시에 팀의 1옵션이었습니다. 전력 자체가 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팀에 어쩔 수 없이 1옵션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었고, 여기에서 많은 득점을 책임지는 모습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 시즌 레이커스는 당장의 플레이오프에서의 성과를 바라보는 팀이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가 1옵션을 맡을 수도 없겠고, 르브론 제임스 옆에 돈치치와 리브스라는 아주 훌륭한 조각이 있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의 변화가 필요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뉴욕포스트가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NBA 선수였던 캔드릭 퍼킨스도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르브론이 이제 팀의 세 번째 옵션을 자신의 역할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괜찮은 일이다. 돈치치와 리브스에게 운전을 맡기고 나는 오프볼 상황에서 이득을 취하겠다는 점을 완전히 수용했다. 그는 속공 득점에서 리그 전체 1위다. 이 선수는 41살이다. 그런데도 리그에서 속공 득점이 가장 많다라고 밝혔네요. 퍼킨스도 비슷한 이야기죠.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는 1옵션, 2옵션이 아니라 세 번째 역할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사실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단 말이죠. 하지만 르브론 제임스는 최근에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퍼킨스가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퍼킨스는 속공 득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르브론 제임스는 현재 속공 득점 5.8득점으로 리그 전체 1위, 타이리스 맥시, 야니스 아디토쿤보, 카와이 레너드, 도노바 미첼보다도 더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는 이 수비 리바운드를 잡고서 혼자서 득점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많았지만, 이제는 이 앞으로 전진을 한 상황에서 루카 돈치치나 오스틴 리브스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마무리하는 장면들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물론 예전과는 이제 속공 과정에서의 그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속공 득점이 많다는 것은 팀 플레이에 그만큼 헌신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의 이러한 변화, 그리고 레이커스의 최근 수비에서의 상승세, 이러한 부분이 이어지면서 레이커스의 최근 분위기가 정말 놀랐거든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후반기 성적만 놓고 보면은 1위 오클라호마 시티, 2위 애틀란타 호크스, 3위 샌안토니오, 4위 LA 레이커스입니다. 무려 10승 4패로 71.4%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1위 오클라호마 시티와 2위 애틀란타와는 좀 비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레이커스의 성적이 그만큼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기와 후반기의 기록도 한번 살펴보면은 전반기에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11위, 디펜시브 레이팅이 23위. 전반기만 놓고 보면은 공격은 리그 중상위권,
수비는 리그 하위권에 처질 정도로 공수 밸런스가 맞지 않았었고, 그나마 잘하는 공격도 시원시원하지 않았는데 후반기에서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5위, 디펜시브 레이팅이 12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수비가 잘 되면은 빠르게 템포를 푸시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지고 여기에서의 공격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최근에 레이커스는 변칙 지역 방어를 통해서 상대를 괴롭히고 있고, 최근 5경기 구간 동안 상대 이 볼핸들러의 공격력을 감소시키는 엄청난 수비 집중력을 발휘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덕분에 수비가 잘 되고 공격까지 잘 되는 선순환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 루카 돈치치와 르브론 제임스, 오스틴 리브스의 조합도 생각보다 뛰어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전반기에 이 세 선수의 라인업별 득실 마진을 따져봤을 때 총 득실 마진 마이너스 26점으로 세 선수가 함께 뛰었을 때에는 오히려 경기력이 떨어지는 아쉬움이 남게 되었었는데, 후반기에서는 이 세 선수가 함께 뛰었을 때 총 득실 마진 플러스 64점으로 완전히 바뀐 것을 본다면은 세 선수의 호흡이 점점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가자미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레이커스의 이 밸런스가 더욱더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레이커스는 최근 덴버 너기츠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면서 맞대결 전적 2승 1패로 일단 타이브레이커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레이커스는 최근 6연승, 서부 컨퍼런스 3위를 달리면서 휴스턴 로켓츠, 덴버 너기츠,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보다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기세라면은 충분히 서부 컨퍼런스 3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레이커스의 최근 기세가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순위 싸움과 함께 플레이오프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도 매우 기대가 되긴 합니다. 23번째 시즌의 베테랑이 갑자기 역할을 바꾼다, 이러한 부분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이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3옵션으로서 레이커스에 헌신하고 있고, 여기에서 돈치치와 리브스가 힘을 내면서 레이커스의 경기력이 더욱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그리고 가자미로 변신한 르브론 제임스가 시즌 끝까지 3옵션으로서 팀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르브론 제임스의 변화와 레이커스의 상승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코피TV의 이민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